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각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할 대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대우 구한 동무들아 외식 대우 원치 마라. 그래서 목적 없이 받는 대우, 그 대우가 몇 날인가 이제 이렇게 지금 설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대우받기를 참 좋아하죠.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대우를 좀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도 대우를 못 받고 좀 멸시당하는 이제 그런 그 경우를 또 많이 또 당하고 뭐도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대우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면은요,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태도로 저 사람에게 대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태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우리가 대우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 대우는요, 직장에서 지인이나 동료 따위들에게 대하는 근로조건. 우리가 직장을 나간다든지 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근로조건으로 이제 그것을 대우를 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월급이 되든지 무슨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면은요,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 속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구성원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그 단체에서 어떻게 대해 주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을 대우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총칭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대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모든 일들, 예의를 갖추어갖고 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요, 그 버스 타고 나면은요, 기사에게 하는 이제 대우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기사가 또 승객에게 대하는 대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든지 서로가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그 직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우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각과에서는 대우 구한 동무더라 그랬거든요. 대우를 구했어요. 일단요, 자기가요. 이제 구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대우를 이거 우리가 구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대우를 이렇게 이제 인간사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대우를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형식과 틀로 딱 묶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묶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가 하면요, 탁 트여져 가지고, 그래서 인간 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인 전물 관계, 이것이 다 이제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다 종합하면은 그거를 이제 대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사람들은
이 대우를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얘기를 했죠. 기본 욕구인데.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지금 욕구 단계가 자꾸 높아지죠. 높아졌는데 이 대우는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 욕구 중에서요. 중간 단계. 저 밑에는 아주 이제 제일 이제 시작이 뭔가 하면 생리적인 욕구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우를 주고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따지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구 속에서 중간 단계에 속하는 이제 욕구가 이 대우라는 욕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대우를 잘해 주는 데는 사람이 모이고, 대우를 잘못해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모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지금 인간 사회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사회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계급이 올라가면은요, 대우를 어떻게 해주느냐는 문제가 뭐로 발달하는가 하면요, 어전이라는 것으로 발달. 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전으로 이제 이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원각가에서는 보면요, 대우 구한 동무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이제 구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대우는요, 이 구한 동무인데, 그냥 우리가 대우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이제 이 대우를 구하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우를 구하는 과정. 사람들은요, 이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뭐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대우를 일단 받는 것은 결과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교법의 이념을 아는 사람은 원각가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요, 대우를 구해가는 과정도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구한 대우는 안 좋은 대우죠. 그런 대우는 해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과정, 그러니까 선한 과정, 순리적인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한 대우는, 그것은 뭔가 하면요, 바람직한 대우예요. 그렇지만도 안 좋은 과정을 거쳐갖고 구한 대우는 그 대우가 좋은 대우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과정과 결과,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우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것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외식 대우 그랬거든요. 외식 그랬거든요. 이게 식자가 뭔 식자인가 하면요, 꾸밀식 그래요. 꾸밀식, 꾸민다 그랬는데 꾸밀식. 그래서 외식은 뭔가 하면요, 바깥으로 꾸미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꾸미긴 잘한다 이 말이죠. 꾸미긴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글쎄요, 꾸민다는 이 말 속에는요, 이제 지금 뭐가 되고, 이 식자요,
이제 이게 꿈의 식자인데 이게 뭐 반드시 질과 양이 이거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질이 말이죠. 꾸미는 데 있어서 질이 좋은 질로 꾸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좋은 질로 꾸며야지 좋지 않은 질로 꾸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다가 뭐 이제 그거 꾸미는 데 있어서 뭐를 돈을 투자한다든지 또 우리가 노동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그것은 또 뭔가 양이거든요. 얼마나 거기다 노력을 쏟느냐에 따라 갖고 양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많이 우리가 집어넣으면은요, 그것도 이제 그건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정성을 들지만도. 그래서 질과 양,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꾸미는 데 있어서요. 근데 여기서 꾸민다고 이 말은요, 안 좋은 질로 가지고 꾸미는 거, 그것을 외식대우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원각가에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밖으로요, 형식에 얽매인 대우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다. 형식에만 얽매여 있으면은요, 그거는 허망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면 질이 좋은 질로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죠.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식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래서 형식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지금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외식 대우를 원치 말아라. 이런 이제 외식 대우는 이제 얻어봐야 이제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것을 지금 원각가에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뒷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목적 없이 받는 대우, 그 대우가 몇 날인가? 목적 없이 이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은 그 대우가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 못 가서 그 대우는 사라져 버린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도 이런 이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원각가의 이제 대목인데요. 그게 이제 몇 날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대우가 허망하게 사라진다 이 말인데요. 사람들은 요사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이 이제 사는 모습,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인생 사람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안 그럽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인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지금 자꾸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 지금 연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요. 연장이 되고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다음 뉴스를 한번 제가 검색했더만도 세계 최고령자, 이것이 이제 135세더라고요. 135세. 중국에. 그 청나라 시대에 난 할머니세요. 그 이제 135세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요, 그때는요, 몇 년도에 출생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니까 기네스북에는 못 올라갔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은 123세인가 되는 지금 프랑스의 이제 노인이 지금 기네스북에 지금 최고령자로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135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35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어떤 말들이 지금 뭐 인생, 이모작, 삼모작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모작은 뭡니까? 일모작에서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인생 이모작을 설계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 하죠. 이제 이모작이로. 근데 저 아는 사람이 어디 교당 교도회장인데 국민은행에 지금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제가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이모작 설계했다는 소식이 없구만요. 소식이 없어요 지금요. 자, 이모작, 삼모작 이제 그래서 이모작도 모자라 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삼모작까지 간 거예요. 자, 갔는데 요사이 지금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단어가 하면 백수. 백수가 뭡니까? 백수. 아, 일 없이 노는 사람을 백수라고 안 그럽니까? 자, 백수. 백수가 이제 백세가 아니라요. 이제 백수인데. 백수에는 또 요새 이제 지금 유행되는 거지. 단어가 많더라고요. 이제 자, 백수에 이제 안 좋은 백수. 안 좋은 백수. 첫째, 안 좋은 백수. 동백 그러대요. 동백. 들어보셨어요? 동백. 동백이 뭐겠어요? 동백꽃이 동백꽃이 아니라 동백이 뭔가 하면 동네를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거를 동백이라고 그러는데 동네를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것도 이것은 일급 백수예요.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정도만 돼도요. 그게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저도 사실은 동백이에요. 오후 되면 제가요 1시 되면 나가거든요. 나가고 저 도는 데 있거든요. 그 동네는 아니지만도 제가 동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이건 1급 백수니까 괜찮은 백수래요. 동네만 돌아다니도요. 그 다음에 2급 백수가 이건 뭔가 하면요. 가백이에요. 가백이 뭐겠습니까? 가정에 처박혀 있는 거. 가정에 처박혀 있는 거. 그걸 가백이라 그런대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안 좋죠? 이제 가정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가정에 처박혀 있으니까 가정에만 동네라도 돌아다니면 그래도 좀 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처박혀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뭐 할 일이 없죠.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2급 백수예요. 안 좋은 백수 중에서 2급 백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백수가 있어요. 상급 이제 제일 안 좋은 백수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포불백. 마포불백이 뭡니까? 마누라도 포기한 불행한 백수. 그러니까 가백이 되니까 가백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뭔가 하면요 마누라도 포기한 마포불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백수 이제 마포불백. 그래서 이게 이제 마포불백이 가장 안 좋은 이제 백수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대우가 없는 것이죠. 이건 대우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는데. 자 그런데 백수도요 이제 또 반대 백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괜찮은 백수예요. 제일 첫째 이제 백수는 뭔가 제일 첫째 이제 괜찮은 백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백수로 갑시다요. 첫째 뭔가 하면 일백이에요. 가정에서라도 어디든지 뭔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일하는 백수. 그건 괜찮은 백수죠. 이 정도만 돼도 안 괜찮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백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제 일백이라 그래가지고 일하는 백수가 돼서 이제 괜찮은 백수인데 그래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일백 정도만 돼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다 지금 일백입니다. 다 이제 일백은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괜찮은 백조 화백이. 화백은 뭔가 하면요, 일을 잘 해가지고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는 화려한 백수, 그것을 화백이라 그런대요. 지금 이제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을 잘 해가지고요, 그게 칭찬을 받는 화려한 백수예요. 그걸 화백이라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 제일 좋은 단계의 백수, 어떤 백수인가 하면요, 세 번째 백수요. 만사화백. 만사화백. 만 사람이 사랑하는 화려한 백수. 예. 만 사람이 사랑하는 화려한 백수. 백수가 아니에요. 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전부 만사화백이에요. 만사화백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참 이게 여기 안 나오는 것보다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같이 강의 듣고 같이 이게 정감 나누고 좋잖아요. 그거 저 같은 사람도 만사화백이죠. 만 사람이 사랑해요, 저를요. 만 사람이 사랑하는 화려한 백수다. 그게 이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생겨나는 것이 다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요, 대우. 여기 지금 원가가에서 말씀하시는 대우와 관계되는 이제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트렌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요, 목적 없이 받는 대우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목적 없이 받는 대우는요,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 이 말은요, 금방 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대우를 우리가 누릴 때 말입니다, 받을 때에 잘 받아야 돼요. 그러지, 받을 때, 대우를 누릴 때 잘못 누려버리면은요, 뭔가 하면 이런 안 좋은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쪽 위 백수라고 된 거예요. 근데 누릴 때, 이게 대우를 받아가지고 대우를 우리가 받잖아요. 받을 때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백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백수가 이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목적 없이 우리 대우 맙시다요. 그러면요, 금방 그 대우가 이제 가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요, 이제 뭔가 하면요, 권리 잡은 동무들아 비법 권리 쓰지 마라. 자, 권리 잡은 동무들아 비법 권리 쓰지 마라. 이것이 이제 참 이제 대우에서요, 이 대우에서요,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원각가가요, 정말로 이 좀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제 아까는 이제 이 대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권리라고. 권리 잡은 동무들아. 그래서 이 대우에서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뭐가 된가 하면요, 대우를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꾸 이제 그게 그냥 자기가 서서히 그거 적응되죠. 적응돼 가지고 그걸 자꾸 누리죠. 그 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하면요,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에서요, 사회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것만이 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냥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인데요. 이게 지금 권리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대우는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중간 단계의 욕구라 그랬죠, 제가요. 저 권리는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더 고급스러운 그 단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가요, 대우가 더 발전하면은 뭐로 가는가 하면 권리로 가는 거예요. 권리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리를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권리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이 권리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지금 이제 이 권리가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 권리가 이제 사람들을 다 잡기를 다 원하지만도요, 그러면 권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 과거 시대의 권리, 지금 시대의 권리, 이 똑같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와요. 자, 과거 시대의 권리는 어떤가 하면요, 과거 시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수직사회 그랬죠? 수직사회 그래. 지금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수평사회라고 했죠. 수직사회에서의 권리, 그리고 수평사회에서의 권리 같겠습니까? 근데요, 자기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죠? 실제로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이거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를 잘 읽어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은요, 권리를 잡았더라도 이런 식의 과거 시대 수직사회 속에서의 권리, 이건 절대적인 권리죠.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더라 그러죠. 리더가 되자면은요, 이 지금 이런 과거 시대의 리더하고 지금 시대의 리더는요, 리더는 리더인데 질이 완전히 다른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권리를요, 자기가 혼자 독점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과거 시대의 권리를 행사로 가버리죠.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이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말이죠, 이 평등 사회죠. 평등 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차별 사회 속에서 행하는 권리는 같은 권리지만도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권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자기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죠. 알아야지 면장을 하는데, 알아야지 그 권리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권력 지향형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지향형 사람. 자,
이것도 괜찮아요. 아, 출세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 괜찮은 것이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출세하려고 잠깐 노력. 그래서요, 그래서 권력 지향형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권력을 지향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잡으면 또 뭔가 권력 수호형이 되는 거예요. 권력 수호형. 수호형은 뭡니까?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몰라요. 이거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 지향형이 더 발전하면 권력 수호형으로 간다니까요. 수호형으로 가면요, 일단 수호형이 되고 나면은, 되고 난 그 수호는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들을 뭐라고 하면 다 커버를 해요. 그러죠? 커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책임도 말이죠,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글쎄요, 우리 말입니다. 우리 정산종사님 이 원각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참 우리가요, 세상의 흐름을 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이런 권위 대단히 사람들께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저한테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요, 저한테 이제 칼럼을 하나 이제 보냈는데, 이 소나무에 대한 칼럼을 보냈어요. 소나무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니까 송 그러죠. 송. 자, 이제 이게 송인데요. 참, 소나무는 뭔가 하면요, 제가 전에 세안도 얘기할 때 소나무하고 잣나무 얘기했죠. 지금 추사가 이제 제주도에서 제자가 보낸 답례로 이제 세안도를 그려갖고 했는데,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의미하는 그 나무를 이제 썰렁한 집안채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 세안도를 그려서 정말 시대적인 그런 작품이 됐거든요. 이제 했는데, 이 성상문이 지었는 성산문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은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멋지죠?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돼, 소나무가 하나가 탁 돼. 소나무는요, 그냥 여름에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빛나느냐? 백설이 만공 하나는 겨울에 가야지만 이 소나무는 소나무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난다 이 말이죠. 소나무가 그렇게. 그래서 성산문이 이글처럼 살았잖아요. 참, 백설이 만공건 할 때 독야청청했잖아요. 이런 이제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에 이제는요, 이제 뭐를 이제 그것을 하는가 하면요, 피톤치드를 내뿜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피톤치드. 이제 피톤치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사실은 이제 몰랐는데요, 이 칼럼을 읽고 제가 이제 알았어요. 피톤이 뭔가 하면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피톤요. 피톤. 이거는 뭐를 뜻하는가? 영어로요. 식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치드는요. 이제 치드는 이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둘의 합성어예요. 이 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피톤은 식물을 뜻하고 치드는 뭔가 죽인다. 제가 피톤 치드 얘기했는데 이 칼럼을 읽고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피톤은 식물이에요. 그리고 치드는 죽인다예요. 그래서 요걸 합쳐갖고 피톤 치드. 제가 피톤 치드 내뿜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피톤 치드 저는요 하루에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피톤 치드를 항상 들어 마시면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보약 먹어요. 매일 보약 먹어요. 근데 피톤 치드는 그래서 식물은 죽인다 아닙니까? 죽이니까는 뭔가요? 식물에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톤 치드가요. 근데 동물에는 피톤 치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보약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피톤 치드를 내보면서 제가 이제 한 시간씩은 이제 보약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이 피톤 치드를 이렇게 이제 들어 마시는데 이 보세요. 소나무가 참.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은 독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잔 식물들이 못 자라는 거예요. 소나무 밑에 잔디 못 자라죠? 제가 산책하는데 묘를 하나 써놨어요. 묘를 써놓고는 그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제 요새 새로 쓴 묘, 요새는 이제 묘를 안 쓰고 납골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표지성만 하나 해놓고 그런 거 묘지 안 많습니까? 그걸 하나 해놓고는 가끔 이제 자서 만나요. 그거 이제 잔디가 다 죽었거든요. 그거 없거든요. 왜인가 하면 가로 빽 돌아가면서 소나무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잔디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잔디를 심어야겠는데 심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나한테 묻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 마시오. 그랬어요. 왜 심지 말라고 하면 심어봐야 안 돼.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요. 독성을 내뿜어가지고요. 잔디가 못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묘지에 지금 저 옆에 잔디가 없으니까 좀 그 사람들은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상 숭배를 그쪽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자, 이제 근데 왜 그랬는가도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했는데 이게 제가요 이 칼럼을 읽고 진짜 참을 했는데 자 이제 소나무는 이게 뭔가 하면요 침엽수입니다. 침엽수. 침엽수. 침엽수는 뭡니까? 잎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뼈지겠죠. 이렇게 된 게 침엽수예요. 소나무는요. 잎이 이렇게 생긴 것은 제가 음양으로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죠. 양이에요. 잎이 이렇게 생기면은 양이에요. 그 나무는 잎이 이렇게 생기면은 묘미예요. 이게 왜 이거 나무를 보고 우리가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생겼는가 하면요. 이것이 양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안 받아도 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양을 기운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먹는 것도 제가 양이니까 지금 엄만 먹어야 되거든요. 엄만 먹으니까 엄만 이렇게 생긴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그러지 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러죠. 무잎이요.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배추는 이러죠. 상추도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먹는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자연의 이치가 다 음양으로 다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침엽수입니다. 소나무는요 일단. 근데 참나무
이거는 뭔가 하면 화렵수 그래. 화렵수 사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화렵수가 이렇게 생기면은요. 이건 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지금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은 침엽수는 겨울에도 독이 청청해요. 그런데 참나무는 화렵수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되면은 떨어지죠. 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송과 소나무와 침엽수와 참나무인 화렵수는 서로 뭔가 하면요. 인과로 볼 때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생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죠. 화렵수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뭔가 하면요. 가을에 떨어져 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소나무를.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 속에서의 상생상두, 이 상관관계.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그러셨죠? 소나무는 참나무가 은혜예요. 예? 참나무는 소나무가 은혜예요. 이 은혜 서로 이렇게 은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내가 이 칼럼 읽고 또 새로운 또 지금요, 지금 우리 은사상, 이 새로운 경지를 제가 지금 다시 인식했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요, 와, 진짜 멋지다 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오늘 강의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